영국 현지 매체들과 토트넘 팬들이 다시 손흥민은 특별하다라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비판과 지적을 하던 매체와 팬들이 모두 돌변한 상황입니다. 부상과 피로에서 완전히 회복한 손흥민의 기량은 에이징 커브가 어쩌니 하는 지적이 무색할 정도로 전성기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기분 좋은 4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손흥민은 팀 승리를 결정짓는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의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실제 운까지 따랐다면 3호 골을 넘어 멀티골, 해트트릭도 가능했을 정도였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이른 교체로 손흥민을 후반 25분 교체했는데 토트넘 팬들은 기립박수로 뜨겁게 보냈습니다. 손흥민의 맹활약에 토트넘 팬들과 영국 매체들의 평가가 극찬으로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졌던 지난 3주 동안 연일 에이징 커브가 어쩌고 손흥민 대체자가 급하다는 호들갑을 떨던 매체와 팬들입니다. 웨스트햄전 이후에는 모두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꼭 있어야 한다라며 역시 손흥민이라는 반응들입니다.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과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 토트넘은 손흥민이 있다라며 큰 소리를 치는 상황입니다. 우승 트로피에 희망이 보인다는 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부상 후 곧바로 선발 명단에 복귀했다. 아슬아슬한 가마차기 슈팅, 기점이 되는 패스, 자책골을 유도한 슈팅, 그리고 득점까지 기록했다고 코멘트하며 최고 평점 9점을 부여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 햄스트링 부상을 딛고 돌아와 훌륭하게 활약했다. 수비수들에게 문제를 일으켰고 직접 골까지 넣었다면서 최고 평점을 주었습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은 웨스트햄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단 한 골만 넣는 불운을 겪었다고 역설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여전히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3곳 모두 손흥민에게 최고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평점 8.21, 풋모브는 평점 8.5, 소파스코어는 평점 8.0을 매겼습니다. BBC에서 해설을 하던 전설적인 골키퍼 마크 슈워처는 손흥민이 팀에 있어야 토트넘은 최고의 성과를 낸다고 극찬했습니다. 슈워처는 A매치 통산 109경기를 뛰면서 호주 대표팀 역대 A매치 최다 출장자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슈워처는 손흥민이 다시 돌아온 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는 자신이 토트넘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트넘은 손흥민이 팀에 합류했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낸다라며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강조했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최고 평점인 9점을 부여하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주도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가마찬 첫 슛으로 선제골을 넣을 뻔했다. 웨스트햄의 자책골은 손흥민의 역할로 만들었다. 60분에는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추가골을 넣을 수 있었지만 골대를 맞춰 운이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웨스트햄전 추가골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을 123골로 늘렸습니다. 이로써 라임 스털링과 드와이트 요크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공동 19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위로는 니콜라스 아넬카, 로비킨,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내로 이 기록을 충분히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와중에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후반 15분 베르너와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떠난 것이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후반 41분 웨스트햄 공격수 모하메드 쿠두스의 우당탕 폭력을 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쿠두스는 당시 볼 경합 중 넘어진 판더벤을 2번이나 걷어찼고 이에 항의하는 판더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후에는 파페사르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결국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했습니다. 이 와중에 히샬리송이 달려오다가 얼떨결에 쿠두스의 뒤통수에 얼굴이 받치는 바람에 뒤로 꽈당 넘어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쿠두스는 3명의 토트넘 선수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최소 3경기 출장 징계에 추가 징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 사태에 바로 휘말리면서 쿠두스에게 밀쳐지는 사태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쿠두스였기 때문에 뜯어 말리다가 얼떨결에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 쿠두스가 대형 사고를 치면서 훌렌 로페테기 웨스트햄 감독도 좌절했습니다. 오는 27일 메뉴전, 다음 달 3일 노팅엄원정, 10일 에버턴전까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로페테기 감독은 손흥민을 집중 마크하기 위해 가장 대인마크 능력이 좋은 에런 완비사카를 전담으로 붙였습니다. 완비사카는 메뉴 시절부터 완벽한 대인 수비로 어느 공격수라도 돌파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완비사카가 앞을 딱 막아서는 바람에 볼을 돌리거나 컨트롤 미스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완비사카가 따라오지 못하는 움직임을 공간을 만들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비수마의 역전골 득점 상황은 손흥민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파페사르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측면으로 쭉 빠지면서 완비사카를 유인해냈습니다. 뒤로 처지면서 수비를 벌린 뒤에 침투하는 우도기에게 정확하게 패스를 해주었습니다. 우도기는 발 앞에 도착한 공을 컷백으로 비스마에게 내주었고 결국 노마크 상태에서 낮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세 번째 득점도 후반 10분 속공 상황에서 손흥민의 절묘한 아웃프런트 패스가 쿨루셉스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바로 전력 질주하면서 문전에 파고들면서 완비사카뿐 아니라 어느 수비수도 따라붙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받은 패스를 바로 원터치 왼발슛을 날렸습니다. 결국 이 슛이 골키퍼와 수비수를 연달아 맞고 3쿠션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키퍼 아레올라의 자책골로 기록되었지만 손흥민이 만든 득점입니다. 손흥민이 터트린 후반 15분 토트넘의 네 번째 골은 손흥민이 역습 상황에서 사레의 속공 패스를 받아 왼쪽 측면부터 중앙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속공 상황이라 완비사카는 따라붙지도 못하고 토디보가 앞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현란한 헛다리 드리블로 토디보를 흔들어 놓고 왼발슛으로 니어포스트를 뚫었습니다. 손흥민의 현란한 헛다리 드리블로 웨스트햄의 수비수와 골키퍼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너무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부상으로 재활을 했던 3주 동안 완벽하게 재충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름다운 경기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뛰는 건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다. 특히 경기에서 이겼을 때는 더욱 그렇다면서 3주 동안 팬들의 응원을 받지 못했고 국가대표팀에도 가지 못했는데 다시 팬들 앞에서 뛰며 기쁨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득점에 대해 손흥민은 공을 받으면 항상 최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특히 1대1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그 상황이 되면 수비를 뚫기 위해 집중한다고 득점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웨스트햄전 이후 영국에서는 베르너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너무 쓰레기야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골닷컴은 팬들의 조롱을 받는 독일 공격수라며 베르너를 향한 여론을 소개했습니다. 손흥민과 교체된 베르너가 공을 컨트롤하려다 실수로 공을 놓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카메라가 앨런 슈가 전 토트넘 회장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앨런 슈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후 소셜미디어에는 베르너를 저격하는 조롱과 야유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과 너무 비교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베르너는 불행하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서는 이상 누구도 냉정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공개한 손흥민의 하루라는 영상에서 동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똑같은 메뉴와 루틴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자기 관리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축구하는 손흥민은 특별합니다.